일단은 이 판문점에 미루나무가 있어요. 미루나무 있었죠. 미루나무가 있어서 이게 유엔군 초소 시야를 가렸습니다. 가렸는데 그걸 유엔군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청을 해요. 이거 없애버려라. 안 보이니까. 근데 북한이 이걸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미루나무가 굉장히 이파리가 많이 이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을 때는 밑으로 쫙 퍼져 있고 네, 맞아요. 치아가 싹 가려요. 근데 이 계속해서 이게 어떤 화두가 된다고 할까? 이 미루나무가 계속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긴장 대치 상태가 의외로 271 전부터 이게 일어납니다. 몇 차례 요구하죠. 우리가 자르겠다 아니면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야, 니네도 그거 있으면 불편하잖아. 우리도 굉장히 불편해. 이것 때문에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니네 안 자를 거야? 그럼 우리가 그럼 할게. 힘들어서 그래? 우리가 가서 자를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었죠. 북한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게 저쪽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긁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일부러 이 미루나무 쪽으로 이제 접근할 때 북한군이 공격 대응 훈련을 해요. 이거 계획이 있었네. 그다음에 근접 위협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하나 기습 시나리오 연습도 하는 걸 보여줘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 우리는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엔군하고 우리 측에서는 저 미친 거 아니야? 쟤네들 왜 저러지? 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북한은 단순히 야 미루나무 치지 마 이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했냐면 우리가 이 공간을 통제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거로 인해서 판문점에서의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요. 아니, 미루나무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한 거예요, 북한군은? 미루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판문점도 엄격히 말하면 그 안에도 이제 남한 영역, 북한 영역이 있는 건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이제 판문점에 약간 주도권을 갖겠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 사실은 도발을 이제 하려는 조짐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긴장 상태를 이걸로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처음에 효주 씨 생각해보세요.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누구 시야가 우위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유엔 측이 뭐라고 했어요? 잘라라. 잘라달라고 하니까 뭐 누가 먼저 요구했는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먼저 요구했는가 다음에 뭐예요? 누가 이걸 허락하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 네.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확 했을 때 누가 먼저 움찔하느냐 이거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북한은 판단한 거죠. 지금 여기 주도권은 누구한테? 우리한테 있다. 당시 전력으로서는 절대 죽었다 깨나도 한국군은 북한군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판문점에서부터 격이 다른 싸움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래서 긴장을 끌어올리죠. 그래서 아까 전조준장 말씀하셨는데 한 1년 전쯤에 1975년이죠. 그때 핸더슨 소령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막 지금 우리가 판문점 가보시면 그 선 그거는 거기 못 넘어가지만 그때는 거기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핸더슨 소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앉아 있는데 판문점 안에서 북한군이 와서 괜히 시비를 걸고 뭐 시비 걸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해요. 미국 장교를요? 예. 어느 정도로 폭행을 하냐면 뒤쪽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뭐 마비가 올 정도로 나중에 미국 가서 되게 치료받아서 겨우 이렇게 회복될 정도로 심각하게 이렇게 폭행을 가합니다.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 보면 이렇게 쓰러져 있고 북한 장교가 막 누르고 있고 막 그래요. 미국의 영광급 장교를 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폭행했다? 이건 굉장한 전조준상인데요. 그때는 실질적 폭력이 오갈 정도로 굉장히 살벌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못 만나죠. 아예 이게 선을 그어서 이제 못하게. 그때는 아직 그 전이니까 이런 마찰이 심했고 그리고 이제 이때 여러 명이 때렸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박철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나중에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순전한 우연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되도록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건 양측의 불문율이 뭐냐? 일단은 중무장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게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무장을 하면 안 된다가 되면은 이건 바꿔 말해서 뭐냐면 총을 제외한 물리적 폭력 같은 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이러한 전조 증상과 이미 폭력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날입니다. 1976년 8월 18일 오전이었습니다. 유엔이 가지치기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안 했기 때문에 유엔이 나서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군 장교 2명, 보니페이스 대위하고 베럿 중위하고 우리나라 한국군, 카투사가 일부 포함됐던 한국군, 그 다음에 미군 경계 인원 그리고 공병 작업반이 트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중무장은 배제하자. 중무장을 안 한 상태로 가죠. 근데 미군이 도착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북한군이 나오기 시작해요. 초기 대치가 되는데 북한군 소부대가 접근해서 작업 중지를 요구해요. 작업 중지를 요구하는 그 상황에서부터 실랑이가 됐었고 실랑이가 시작되자 곧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군 증원병력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이미 실랑이를 벌이면 뒤에서 증원부대가 온다는 작전 하단이 돼 있던 상황이네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 노무자들도 있었거든요. 네. 노무자들이 뭘 갖고 있었냐면 톱하고 도끼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나무 가지 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 증원부대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폭력 사건이 일어나요. 북한군이 노무자들의 손에서 톱하고 도끼를 뺐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도끼를 휘둘려서 보니페이스 대위가 현장에서 도끼에 맞고 그대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서 도망가고 난리가 나는데 베럿 중이도 난투국 중에 도망가는데 끝내 쫓아가서 죽여버려요. 추격 끝에 살해되죠. 이러면서 느닷없이 유혈이 낭자한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서 북한군이 여기에 대해서 그 일대를 장악해버립니다. 밀나무 그 근처를. 그러면서 엄청난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는 게 곧바로 이제 알려지죠. 큰일 났다. 그래서 나중에 유엔군 병력이 와요. 유엔군 병력이 와서 보니까 보니페이스 대위는 뭐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시신이 훼손당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베럿 중이 역시 보니까 끔찍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럼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국과 미국 측은 어떤 상황으로 치닫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미국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데프콘 3 단계 제일 높은 그 단계 데프콘 3면 전시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준전시 상황이죠. 그거를 이제 발동하죠. 미국이 정말 심각하게 바라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분단 이후 한반도에서 데프콘이 이렇게 선포된 게 데프콘 3가 이렇게 발동된 게 3번입니다. 이때랑 그다음에 아웅산 사건 때랑 12.6 사태 때. 그러니까 상당히 드문 일이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거는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분노가 정말 치솟아 올랐던 그런 사건이었죠. 다만 즉각적인 사격이나 공습 대신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감정적 보복이잖아요. 이런 거 대신에 참 이때 미국이 좀 무서웠던 게 압도적 무력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절제된 무력 시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전방 한계선에 미 전투기하고 폭격기가 계속해서 집결을 해요. 그 다음에 미 항모 전단이 이동을 하죠. 자, 1976년 8월 18일 그날 이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미군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일단은 전방 한계선에 미국의 전투기하고 폭격기가 집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잘하는 거 있죠. 요코스카에 있는 기지에서 항모가 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미국 특수부대, 헬기, 미국 전방부대 모든 전차, 집결, 포병 사격 준비 다 끝나고요. 핵심 지휘관도 전진 배치됩니다. 그리고 위기관리팀이 가동되는데 워싱턴, 서울, 도쿄, 태평양 사령부를 네트워크로 바로 연결해요. 그리고 북한 내부 통신을 감청하기 위한 시즌트가 집중적으로 이때부터 가동이 되고 외교 채널을 가동하죠. 왜냐하면 북한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소련하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과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걸 보면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가만히 있진 않아. 다만 지금 당장 받아쳐도 되지만 우리가 선택한 시점에 우리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북한한테 보여줍니다. 이게 미국이 항상 말하는 거죠. 뭐예요? Calculated fury. 즉 계산된 분노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끌어들이는 곳으로 내가 끌려 들어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힘만큼을 너희에게 써주겠어. 그렇죠. 진짜 철저하고 냉정하네요.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번 얻어맞았다고 막 있는 힘 없는 힘 다 쓰지 않아요. 그에 걸맞은 약간 비례성의 원칙을 따지고, 그게 이제 무서운 나라인 거죠. 힘의 우위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거기 끌려가지 않고 내가 계산된 시점에 계산한 정도만큼만 내 페이스대로 쓰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욱해서 폭발하는 깡패가 아니라 주도적인 강대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응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일단은 현실성 무력을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군도 여기에 따라서 전군 비상경계가 되고요. 전체 준전지 상황으로 준비를 했겠죠. 그 다음에 GOP, GP 화력이 2배로 증가합니다. 이때부터. 다 갖다 나가요. 그 다음에 수도권 기동부대 대기, 모든 공군기지 전투기 발진 준비, 최전방의 팬텀기의 페트롤 수를 2배로 늘려요. 왜냐하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팬텀기였어요. 야, 저거는 우리가 못 당한다. 딴 건 몰라도 공군력만큼은 확실히 우리가. 그 다음에 북한이 보라고 해서 우리 국군이 갖고 있던 모든 화력, 파포를 다 앞으로 끌어넣어. 다 끌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도 이제 쟤네들도 확성기하고 우리도 확성기잖아요. 항공모함에서 떠서 미국 항공모함에 뜬 함재기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우리도 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암암리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정보 심리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그래서 북한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 대응 수위가 센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북한이 되게 판단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가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랑 북한 사이에는 한두 명 죽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네. 이제 미군을 건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사실 거기까지는 판단이 못 미친 것 같아요. 미국 입장은 상당히 대응을 과격하게 하잖아요. 미국이 과격하게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자기 나라 국민, 특히나 군인 이런 거가 희생당하는 걸 되게 민감하게 그렇죠. 여기죠. 전통적으로 민감하게 여기죠. 더군다나 당시가 1976년이에요. 베트남전에서 아주 오명을 쓰고 이렇게 철군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북한이 까쁜 점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물러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국가적 체면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김일성이 벌벌 떨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 김일성이 벌벌 떨기 이전에 판문점에 있었던 북한군이 더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군 공병이 주도해서 미루나무를 완전 제거하는데 그 경계를 우리나라 군 판문점 JS 요원들이 네네네. 했는데 JS 요원이 아니었어요. 다들 그럼요. 특전사였어요. 특전사 부대가 JSA 마크를 달고 들어갔군요. 특전사가 이제 트럭을 타고 갔는데 미국이 한국한테 강력히 경고합니다. 너네가 도발하면 안 된다. 도와하지 마. 왜냐하면 한국군 성질을 알거든요. 왜냐면 지금 완전히 지금 화가 나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 미군들 증언 들어보면 몇몇 한국군들은 눈깔이 돌아가 있었다. 왜냐면 70년대 한국군이면 50년대 아버지와 형님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비무장 상태로 오라고 강력히 경고를 해요. 비무장 상태로 가야 되는데 옷 속에 권총하고 수탄 넣어놨어요. 아, 무길래 숨겨갔죠. 그 다음에 트럭 밑에다가 M16을 깔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포대를 얹어놓고 그 위에 도끼자루를 이렇게 쭉 놨어요. 그래서 미군이 와서 야, 너 트럭 뒤에 뭐 있어? 딱 보니까 도끼자루. 왜 우리가 너네들 지켜야 되니까 총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도끼자루로 할게. 이거 작대기로 할게. 그러니까 미군이 도끼자루 몇 개 없는 거 왜 이렇게 불룩하지? 그러니까 원래 많이 내놔서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 가. 이렇게 해서 근데 다 준비돼 있죠. 그때 지시가 내려온 게 뭐였냐면 무조건 북한군 몇 마리 잡아서 죽여라였어요. 아 한국군한테. 네. 아, 무조건 계급 이화를 막론하고 몇 마리 잡아서 반드시 목을 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갔죠. 그래서 작대기 딱 들고 도끼자루 들고 우리 군이 이제 경계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미군 공병대가 후다닥닥 다 잘랐어요. 그래서 가자라고 갔어. 갔는데 여기서 이제 일이 벌어져.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군이 안 갑니다. 어. 안 가고 북한군 초소로 접근하기 시작해요. 아, 야 이제 가자 그랬더니 북한군 초소로 가자 하고 들어가는 거야? 북한군의 5, 6, 7, 8번 초소로 가요. 아,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 거야 지금? 죽이려고 가요. 근데 북한군은 그걸 알고 있었죠. 다 도망갔어요. 이날 걸리면 죽는다. 이날 걸리면 죽으니까 우리는 도망가죠. 가서 북한군이 없어요. 5번 초소로 먼저 가서 북한군이 없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그렇죠. 다 때려부신. 초소를 다 때려줘. 다 때려부신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김일성 초상화가 있었거든. 그거 이제 바닥에 놓은 다음에 오줌 갈기죠. 그 다음에 6번 초소로 가는 거 또 없어. 또 다 때려부시고 7, 8번 다 때려부시고 오는 거예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때려부시는 거 미군이 봤단 말이에요. 미군 장교는 어떻게 하겠어? 빨리 와. 야, 저기서 저러다가 만약에 여기서 6월 사태가 또 나면 이땐 진짜 고 해버릴지도 모르는데. 왜냐면 지금 항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미군의 지금 공격 태세가 준비 완료된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야. 야, 근데 자꾸 트럭은 왜 따라가니? 트럭에 M60 있잖아. 그러니까 트럭 왜 따라가지? 그게 다 뻔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분명히 총 있는 것 같은데, 얘들은?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오라고 그래요. 이거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안 하면 우리가 오히려 정전협정을 위반하게 되니까 빨리 와라. 그래서 그때 철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한국 군인들은 국군들은 전쟁 불사의 마인드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실. 잡히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틀 후에 북한이 이제 유엔사에 유감 포명을 하고 김일성이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되죠.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유감이다. 그 조선중앙통신에도 나오고 이제 노동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요. 자기가 등장을 해서요? 아니면 그냥 아니 그 성명이죠. 거기 이제 아나운서가 우리 위대하신 수령 동지께서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 거는 이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일 겁니다. 근데 이게 교수님 이게 북한으로선 매우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매우 이례적이죠. 그만큼 위협을 느낀 거죠. 이러다 진짜 전쟁 나겠구나라고 느낀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일종의 한번 딱 라인을 정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몇 시에 여기 미를 한번 제거할 건데 그때 절대 건들지 말아라 하고 아마 그때 건드렸으면 진짜 더 큰 사태가 벌어졌겠죠.